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집트 23번째 이야기. 오늘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 일명 히에로글라프라고 하죠.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에로글라프, 저희가 일명 얘기를 하는데 보통 신성 문자라고 얘기도 하고요. 상형 문자라고 얘기도 하는데,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부터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문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집트 지금 현재 보면 돌이나 나무,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전이나 아니면 무덤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문자, 그거를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왜 히에로글리프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사실 그리스 말이 좀 줄여진 말인데, 그리스의 히에롱루피카 그레마타라는 말을, 이게 신성하게 새긴 말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지금은 이게 좀 줄여서 히에로글리프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까지 대략 약 3,000년 이상 쓰여진 문자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나의 문자가 3,000년 동안 이상 쓰여져 있으니까 꽤 오랫동안 쓰여진 문자고요. 중국의 한자만 해도 1,600년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의 한글도 60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말 이집트의 상형 문자 히에로글리프, 정말 오랫동안 참 쓰여진 글자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히에로글리프는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신이 있어요. 토트 신, 따오기 신인데, 따오기 신이 아마 이 문자를 발명을 해서 인류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게 신관 문자하고 민중 문자로 나눠져서 신관들이 쓰는 문자하고 민중들이 쓰는 문자하고 약간 틀리게 좀 나눠진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민중 문자들이 발전이 돼서 나중에는 콥트 문자로 또 이게 돼서 또 발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로제타 석이 발견된 후에 사실 오랫동안 이 상형 문자 히에로글리프를 해독을 못했었습니다. 해독을 못했다가 바로 이 샹볼레옹이라는 프랑스의 학자가 결국 이 로제타 석을 해독을 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어느 정도, 이집트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로제타 석은 1799년에 누가 발견했냐? 바로 나폴레옹 이집트 원정군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구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게 또 1801년에 영국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들어왔을 때 이게 다 몰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로제타 비석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 로제타 석을 어떻게 해독을 했냐? 1822년에 쌍플레영이 결국 해독을 하는데, 로제타 석하고 필레 섬에 있는 발굴된 그 오벨리스크하고 비교 연구를 합니다. 비교 연구를 하다가 바로 프톨레마이어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라는 왕명을 해독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서 해독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3단으로 적혀 있어요. 비석에 보면 1.2m 정도 되는데, 1m 조금 넘죠. 1m 20cm 정도 되는데, 신성 문자, 그러니까 히에로글리프, 그 다음에 민중 문자, 그 다음에 그리스 문자, 이렇게 세 가지로 3단으로 적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용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행했던 사제들에 대해 베풀었던 큰 은혜에 대한 찬양을, 그러니까 찬양, 왕에 대한 찬양을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히에로글리프 상형 문자는 말 그대로 동물, 상형 문자니까 그 당시에 5,000년 전이죠. 동물하고 사물, 신체, 글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이 히에로글리프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리 글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 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리하고 의미를 같이 포함된 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더 해독이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글을 읽을 때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 또 왼쪽으로 또 읽을 수 있고, 또 위에서 아래로 읽을 수 있지만 아래에서 위로는 읽을 수는 없다. 그리고 또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자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의 머리 모양은 항상
글이 시작되는 방향으로 항상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의 머리 모양을 보면 글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해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지금 뭐 프랑스의 장벌레형하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해독을 했다고 하지만 정말 100% 완벽하게 해독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예,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 3,000년 동안 이게 유지가 되면서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죠. 예, 그러면서 이게 상형 문자가 처음에는 몇 개 안 됐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 왕조 때 시대는 나중에는 한 850개에서 900개 정도의 상형 문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문자가 생겼고 또 문제는 뭐냐? 각각의 3,000년 동안 시기가 변하면서 이 각 하나의 글자에 많은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문자가 의미가 틀려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해독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왜냐하면 하나의 글자가 많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3,000년 동안에 그래서 이게 더 어려웠고요. 그리고 발음 또한 어떻게 발음되는지 지금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해독됐다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고 또 어떤 문자는 지금도 아직도 완전하게 해독을 못하고 있는 문자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지금 해독이 됐긴 했지만 어떤 뭐 고고학자들도 딱 한 번에 보고선 문자를 함부로 이렇게 딱 쉽게 해석한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자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미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리스 문자 있죠. 그리스 문자 그리고 나중에는 영어로 또 이제 그리스 문자가 또 알파벳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사실 이 보면 아시다시피 그리스 문자의 기원은 어딜까요? 재미난 얘기지만 사실 이집트 문자입니다. 이집트 문자. 그러니까 상형 문자인 거예요. 상형 문자를 누가 처음 이렇게 받아들였냐면 페니키아 상인들이 상형 문자를 받아들여서 페니키아 문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이 페니키아 문자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스 문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그리스의 문화라는 거는 사실 이집트의 문화에 100%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그리스의 문자뿐만이 아니라 철학뿐만 아니라 수학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의술 이게 다 면밀히 조사를 해보면 결국은 뿌리는 출발점은 다 이집트의 문화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들 수 있고요. 지금 하나둘씩 이게 좀 판명이 나고 있고 해서 사실 뭐 서양의 출발점은 그리스 문명이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서양 문명의 출발점은 이집트의 문명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히에로글리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5,000년 전에 사실 다른 나라는 5,000년 전이라면 우리나라는 아예 어떤 문명도 없었던 시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미 문자가 발명이 돼서 문자로서 소통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었는지 다시금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히에로글리프 상형 문자를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서양 문명의 그 출발점인 그리스 문명에 영향을 안 준 게 없어요. 이집트 문명이. 그리고 그런 것만 봐더라도 바로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그리고 정말 발달됐었는지 우리가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냥 이집트 문명이면 그냥 오래된 거구나, 오래됐고 아주 뭐 저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지금 현대 문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이집트 문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이집트 문명을 더 느끼고 직접 또 방문해서 보시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 상형 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